정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온 건 우리는 반도체, 전자 뭐 이런 것에서 이미 일본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죠. 그렇죠. 저는 바이든의 경제 외교의 첫째 대상을 이 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걸 실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과 아까 우리 하 의원님 것처럼 중국 견제. 근데 확실히 지금도 보면 김태호 그 안보실 차장이 말씀하신 거 보면 기존의 안보 동맹 뭐 이런 거 넘어서 이번엔 기술 동맹으로 간다. 그게 다 경제잖아요. 경제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 사전 논의 과정에서 바이든이 경제를 강조하는 것을 이미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제일 중시하는 거 맞고 거기다가 반도체를 중시하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를 놓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봐라 우리 한국하고 우리 반도체 동맹이다. 이거 좀 중국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북한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바이든한테. 스케줄에 바이든 방한 스케줄에 원래 전통적인 방안은 대북 안보 태세가 1순위인데 그렇죠. DMZ도 가고 무조건 가죠. 그 미군 부대도 가고 한국 부대도 네. 가고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경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건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저랑 생각이 다른데 북한은 분명히 미사일 쏠 겁니다. 근데 쏘는 타이밍이 예. 또 일본에 가잖아요. 예. 일본에 가 있을 때 저는 쏠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때 우리 무시하지 마라. 왜냐면 북한은 미국하고 빨리 대화를 하고 싶어요. 예. 조용히 있으면 대화 안 해줘요. 그만큼 국제 현실은 냉정하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미국 중간 소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잘못하면은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룰 메이킹을 하면 된다. 뭐 새로운 단체들 자꾸 만들잖아요. 그룹들. IPEF라는 걸 이번에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창립 멤버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 주도한 뭐 파이브 아이즈나 이런 거에는 예. 후순위로 놓고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직 컨텐츠가 없거든요. 예, 예.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가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조직이 미국, 일본이 주도하면요 100% 반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 룰을 만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포용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측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걸 주도해야 반중 연합을 안 만든다. 중국하고도 관계를 좋게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외교는 그렇게 설득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나저나 만약 성사가 됐으면 굉장히 이것도 이례적이었을 일이었을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청와대에서 의미 있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소문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 갈 때 예. 일정과 동선이 사전에 공개되면 다 취소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미국의 경호 룰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를 언제 만난다 예. 이런 걸 공개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난다고 해서 무슨 정책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파트너였으니까 잠깐 차 한잔 할 수는 있죠. 우정의 뭐 차.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들이 일본 갔을 때 전직 수상이나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미국의 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차 한잔하고 무슨 현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번에 제안이 왔던 건 팩트예요? 뭐 사실이죠. 근데 그걸 왜 공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공개해서 무슨 덕이 있습니다. 아니, 대북 특사로 간다 아니야?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사실 되게 커졌던 거잖아요. 말도 안 이제 소리. 우상호 말도 의원께서는 그냥 균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소리. 대북 특사론 때문에 미국이 부담돼서 안 만난 거예요. 아하. 아니 사실 미국이 대북 특사면 네. 미국 내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네. 미국 사람으로 소통도 편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낼 수가 없죠. 제가 대북 특사 나올 때 막 웃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누구 특사요? 바이든 특사는 미국 사람이 가고 윤석열 특사면 윤석열 사람이 가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트럼프를 보내기에는 원래는 전직들이 많이 가는데 트럼프랑 바이든은 껄끄러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 이거죠. 대통령 보낼 거다. 전직 대통령이 특사로 간 예가 없어요, 전 세계에. 뭐 카터나 뭐 카터는 개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전직 대통령인데. 자격이 그래서 아니라. 카터가 개인적으로 갔다가 예, 예. 미국에 가가지고 예. 다시 민주당 대통령 만나서 협상을. 한 거지 대통령이 특사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제적인 외교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건 현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특사로 간 적은 없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갑니까? 엉뚱한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들은 거는 사적인 미팅, 예. 어젠다가 전혀 없는 맞아요. 예, 예. 그건데. 우정의 티. 네, 근데 이제 친문 쪽에서 자꾸 대북 특사까지 뻥튀기를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백악관도. 그러니까 이제 미팅 자체가 깨져 버린.